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지금 여기 써놨는데 앞에 EP, ES, 3S 앞에 숫자.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 수를 의미해. 몇 번째 껍질이냐. 그래서 주양자 수를 의미하는 게 앞에 숫자고요. P라고 써있는 게 오비탈의 모양이죠. 오비탈.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냐. 그 뒤에 써있는 X, Y, Z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이냐. 오른쪽 위에는 그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는 EPX라고 써있다면 최대 2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EP라고만 써있으면 X축, Y축, Z축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6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상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쌤이 아까 네모칸 그려서 했던 거 있잖아. 그 오비탈을 하나의 방이라고 보고 그 방에 채워지는 전자를 채워가는 건데, 자, 얘는 지금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탄소입니다. 탄소에는 6개의 전자를 채워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채우는 게 1S를 채울 거 아니야? 1S를 채운다. 1S라는 방을 땅땅 채운다. 몇 개? 2개를 채운다라는 뜻이야. 1S2라고 쓰는데 그림으로는 1S를 그려놓고 방향이 다른 거 2개를 탕탕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6개의 전자 중에서 2개는 1S에 들어가. 자, 나머지 2개는요. ES를 채울 거 아니야? ES도 이렇게 혼자 동떨어진 상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ES에 2개 들어가. 2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2개는 어디다 채워야 돼? 어쩔 수 없이 EP에다 채워야죠. 근데 EP는 P 오비탈이니까 방이 몇 개? 3개입니다. 방을 땅땅땅 3개짜리 방을 그리는 거야. 그 중에 몇 개만 들어가면 된다? 2개의 전자만 들어가면 되죠? 이때 잘 생각해봐. 자, 전자 2개 남았는데 방은 3개야. 굳이 한 방에 둘이 쑥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전자는 서로 싫어하잖아. 그래서 전자가 너는 저 방 가, 이 방 갈게. 어차피 에너지는 똑같잖아. 그죠? 같은 p 오비탈이니까 에너지는 똑같잖아. 같은 에너지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같은 방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물론 같은 방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방이 여러 개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방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스핀 방향의 반대여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습니다. 얘가 여기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상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된 요거를 전자쌍이 들어갔다 라고 표현하고 혼자 있는 것들은 전자쌍이 아니지. 이거를 홀전자라고 표현해. 홀전자. 봐봐, 되게 낯설어.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는 그림을 그리면 4개입니다. 금방 말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다? 어떻게 나와 있어? 1차 껍질 2개, 2차 껍질 이만큼이잖아. 2차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원자과 전자 수야. 근데 탄소에, 잘 봐. 탄소에 홀전자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네? 이래. 홀전자 수를 알려면 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 탄소의 홀전자 수 몇 개야? 2개야, 2개.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 홀전자 수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되게 낯선 홀전자 수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A라는 원자를 줄 건데 A라는 원자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져! 근데 홀전자 수가 2개다? 누군지 맞춰봐. 수많은 후보 중에 홀전자가 2개인 걸 찾아서 탄소인데요? 라고 맞춰주는 거야. 이걸 쌤은 확률이다 라고, 확률 게임이다 하는 게 이런 거야. 이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얘가 누군지를 이상한 정보, 우리가 처음 듣는 홀전자 수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누군지를 맞춰야 돼. 홀전자 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홀전자 수를 자꾸 그려보고 외워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홀전자 수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야. 홀전자 수가 뭐지? 탄소가 홀전자 2개라는 것도 낯설잖아. 매치가 잘 안 되잖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림을 안 그리면 알 수가 없잖아. 나중에는 그냥 진짜 시간이 부족할 때는 탄소 2개잖아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많이 그려보면 익숙해지겠죠? 쌤도 잘 안 돼요. 탄소는 2개라는 거. 이렇게 이걸 홀전자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전자 쌍이 2쌍 있죠? 전자 쌍은 2쌍 있고 홀전자가 2개 있는 거야. 탄소의 특징이야. 탄소는 전자 쌍,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쌍이 2쌍이 있으며 홀전자가 2개이다. 엄청 낯설어요. 뭔 소리지? 전자 쌍이 2쌍 있으니까 4개에다가 홀전자 2개 있으니까 6개. 그죠? 그걸 다 준다면 탄소인 거 알 수 있겠네. 그지? 다 안 주겠죠? 치사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배치 규칙. 아까 3가지 규칙을 가지고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바로 싸움의 원리로 채워집니다. 싸움의 원리. 전자를 하나하나 쌓을 때, 하나하나 채울 때 싸움의 원리에 입각해서 채워야 돼.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것부터 차례차례 채운다는 겁니다. 에너지 순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면 어디부터 채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야. 1차 1S, 2P, 3S, 3P, 4S, 3P 나중에 채우죠. 3P, 4D 이렇게 되죠. 3P 다음에 4S를 먼저 채운다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채워나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스핀 방향 똑같은 게 들어갈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항상 혼자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핀 방향이 다른 게 2개까지 들어가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규칙은 기왕이면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주르륵 있을 때 아까 그거야.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있을 때 아까 이거 탄소였죠. 탄소가 전자 6개를 채울 때 1s, 2s 채운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전자를 어디다 채울까 하다가 2p에 각각 들어가서 홀전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전자들은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들이 주르륵 있을 때 굳이 한 방에 들어가지 않고 홀전자 상태로 있고 싶어 하죠. 다른 표현법으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방향으로 배치되고 싶어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되고 싶어 한다는 게 훈트의 규칙이야. 그냥 전자 입장에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질소 같은 경우 어때? 질소 7번이니까 1차 1s 2개, 2s 2개, 나머지 3개의 전자를 어디다 채워야 돼? 2p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좋겠네. 그러므로 질소는 홀전자 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겁니다. 산소는요. 전자 하나를 이제 더 채워야지. 이 3개 중에 하나에다 채우면 되겠네요. 홀전자 수가 이제 줄어들어. 산소는 2개. 9번 플로린은 1개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홀전자 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을 좀 알고 나중에 거의 외우다시피 홀전자 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웃긴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봐봐. 우리가 3가지 규칙을 배웠잖아. 지금 우리가 질소를 전자를 배치시킬 거야. 당연히 7개의 전자니까 1s에 2개 땅땅 채우고 2s에 땅땅 채우고 나머지 3개를 홀전자 수 제일 많게끔 땅땅땅 채우면 되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전자 배치지. 이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법으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자 모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오비탈 모형으로 써봐라 그러면 1s2, 2s2, 1s2, 2s2, 2p에 3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모형이 그려져야 돼. 홀전자 수 3개겠네요 라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쓰면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방향성 있으니까 3개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2px축에 하나, 2py축에 하나, 2pz축에 하나일 거야.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죠? 2px에 하나, y에 하나, z에 하나.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요거를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합치면 EP3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비탈식으로 써봐라. 오비탈 모형으로 써봐라. 상자 모형으로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상자 모형 그리는 것도 서술형 문제에 출제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상자 모형 그리는 것도 서술형 문제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똑같은 질소인데 1S에 2개 채웠죠. 잘 채웠죠. 2S에 2개 채웠어요. 2P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굳이 여기다 넣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뭔 소리냐면 이런 배치가 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얘가 제일 안정적이지. 얘는 좀 불안하지. 얘가 여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지? 하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뭘 어기진 않았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원리를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는 뭘 어겼니? 훈트의 규칙을 어겼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야. 훈트의 규칙은 위배 어길 수도 있어. 다만 훈트의 규칙을 어기는 순간 약간 에너지가 많은 상태, 서로 막 밀어내고 있을 거예요. 약간 들뜬 상태가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훈트의 규칙을 어겼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불안해져요. 들뜬 상태가 됩니다.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가능한 상태기는 해. 하지만 좀 들떠있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던 놈이 일로 올라오고 보여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 이상해야 돼? 이거 이 ES2를 채워야 될 게 EP로 올라왔잖아.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전자가 올라왔죠. 2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P오비탈로 이렇게 전이 된 상태야. 이해돼요?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왔으니까 들떠있는 겁니다. 무슨 법칙을 위배했죠? 싸움의 원리가 위배가 되어 있죠. 싸움의 원리가 위배가 되어 있지만 이거 잘못된 건 아니야. 좀 에너지가 많아서 저 올라간 것 뿐이야. 그쵸?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전자 배치다. 들떠있는 것 뿐이다. 그럼 불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기는 건 절대 안 되지만 이 둘을 위배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건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좀 들떠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걸 들뜬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들떠있는 것들은 다시 안정적인 바닥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들떠있다는 건 불안정한 거니까 다시 내려가면서 뭘 방출한다?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들떠있는 질소기체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해서 선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그걸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들떠있다라는 표현, 바닥 상태라는 표현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모든 표들은 다 안정적인 상태, 즉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주르륵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바닥 상태 2번부터 20번까지 바닥 상태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전자 배치를 오비탈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쭉 정리해 놨고, 이건 X축, Y축, Z축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상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예를 들면 12개의 전자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1S에 2개 채우고요. 2S에 2개 채우고요. 2P에 6개를 꽉 채웁니다. 그럼 전체 10개 되죠. 나머지를 3S에다가 2개를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 지금 한번 딱 보고도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2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고서 우리 홀전자가 몇 개인지 보이나요? 없는 거 보이나요? 3S2니까 꽉 채웠을 거 아니에요? 홀전자는 없네요. 홀전자 수는 0개네요. 그래서 홀전자를 굳이 정리하자면 얘는 홀전자가 없는 거야. 3S1이니까 홀전자 1개 있는 거지. EP6면 어때요? 둘 꽉 채웠네. 홀전자 없네요. 그치? 이거구나. EP5면요. 하나, 둘, 셋, 넷. 홀전자 하나 남아있죠? 보여요?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요 그림이 요 식만 보고도 요 상자 모형이 떠올라야 한다니까? 그래야 홀전자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홀전자 수를 이용해서 얘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주진 않겠지.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겠죠. 홀전자 수라는 정보와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조합해서 얘가 산소인지 탄소인지 뭔지 알아맞혀야 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했던 거야. 원자과 전자수. 우리가 이 오비탈 모형을 보면 원자과 전자수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 19개의 전자니까 1s2, 2s2, 2p6. 전체 10개죠. 9개를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3s2에 3p에 6 들어가면 일단 8개 꽉 채웠죠. 나머지 4s에 1을 채우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1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산소는 6개, 리튬은 하나라는 거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겠죠. 이온 되겠네요. 칼륨 1+가 될 겁니다. 그죠? 칼륨 1+가 되면 전체 전자는 18개만 남게 되죠.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 밑에 양이온의 전자 배치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배운 칼륨은 없네요.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란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거 보이죠? 2개를 버리겠네? 2개를 버리면 2p6로 딱 끊어지겠죠. 전체 전자 10개짜리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매우 안정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염소 같은 경우는 17개의 전자가 1s2, 2s2, 2p6, 3s2, 3p5로 떨어지니까 전체 원자과 전자가 7개로 떨어집니다.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얻어오는 게 빠르겠죠? 전자 얻어서 3p6로 채우는 거야. 그럼 전체 원자과 전자수가 0개가 되겠죠. 안정적인 상태니까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비탈 모형식하고 옥텟 규칙을 연결해서 이온도 만들고 원자도 분석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작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다 있고요. 개념하기 문제 나머지 또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